공률 전체를 정리를 할게요. 녹화해놓으면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를 할 때 이제 TNB라고 그래요. TNB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곡선 C가 R of T라고 표현되고, 이 곡선 R of T는 매개 변수 곡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얘가 R2 스페이스 혹은 R3 스페이스로 가는 거고, T에 대해서 X of T, 그 다음에 Y of T, 그 다음에 뭐 변수 하나 더 있으면 Z of T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매개 변수 곡선인 거야. 어떤 실수값 T에 대해서 얘가 좌표 평면이면 이제 2차원에서, 그래서 2차원에서 어떤 점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T의 증가 방향이 되면 얘가 그 다음 T,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그 다음 T가 되어내는 거지. 이렇게 온 것이 이제 매개 변수 곡선이야. 이 매개 변수 곡선은 T에 대한 증가 방향에 대해서 곡선도 이제 방향이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매개 변수 곡선이 주어진 거야. 이러한 값에서 얘가 대응되는 값이 이 점이 대응되는 게 아니고요. T에 대해서 요 벡터가 대응되는 거야. T에 대해서 벡터를 대응시키고 T에 대해서 벡터를 대응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얘가 R of T인 거예요. 사실 얘가 그래서 벡터니까 X of T의 I 성분 더하기 Y of T의 J 성분 더하기 G of T의 이만큼의 K 성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되겠죠. 2차원이면 이제 이 하나 좌표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매개 변수 곡선에서 얘의 여러 가지 끝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바쁘니까 이 중에서 극한을 먼저 이야기를 해서 T가 T-로 가까이 갈 때 R of T라고 하는 것은 얘는 각각의 성분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X of T, 각각의 성분 함수에 대해서 Y of T, 그리고 각각의 성분 함수에 대해서 G of T로 이렇게 해서 각각을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을 취해도 사실은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에 대한 얘기예요. 연속 뭐냐? 극한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T가 T-로 가까이 갈 때 R of T의 값이 R에 T-이 되면 이것은 연속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미분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겠어? R'의 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H가 들어갈 때 H분의 R의 T 플러스 H가 마이너스 R의 T 값이 돼요. 이 말은 뭐냐? H가 0일 때, 그래서 이러한 곡선에 넣어서 얘가 이동이라면 H가 0이면 얘는 R의 이 벡터가 R의 T 플러스 H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R의 T가 되겠죠? 그래서 R의 T가 되는 거야. 방향에 대해서. 두 벡터를 서로 빼니까 벡터는 이렇게 서로 빠지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러한 값이고 H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얘를 나누게 될 거니까 이러한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H음이면 방향이 좀 반대죠. 그래서 얘는 이런 방향이지만 R of T가 얘가 R of T라면 R의 T 플러스 H는 H음일 때는 여기가 R의 T 플러스 H일 때가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것 빼기, 그러니까 얘가 이것 빼기 그러니까 이 방향이 뚜렷한 말이야. 근데 얘는 H가 0일 때고 이건 H가 음일 때거든요. 그래서 얘가 음일 때, 양일 때의 방향을 표시하면 음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다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점에서의 그러한 벡터가 될 테고 H의 이 방향을 음으로 나누니까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양일 때니까 이 점에서의 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뭐라고? X와 Y와 Z에 대해서 마찬가지니까 X'T, Y'T, Z'T.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알고 있냐면 얘가 접선 벡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속도 벡터에서 막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서 놓으면 접선 방향을 튀어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심력 운동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벡터 함수에 대해서 연속과 극한과 미분과 적분을 얘기하려고 해서 R of T에 대해서의 적분값도 마찬가지로 얘도 각각의 성분을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X of T의 dt 값 I 성분 더하기 Y of T의 dt 값의 J 더하기 Z of T의 dt 값의 K 성분에서 각각의 성분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얘가 뭐라고? 얘가 벡터 함수인 거예요. 곡선이 사실은 벡터 값을 가지는 그러한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점에 대해서 벡터를 대응시키는 그러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물리에서 뭐 나온 거지? 그냥 평면을 운동하는 거, 공간을 운동하는 거, 그러한 운동에 대한 얘기라고. 그죠? 자, 이제 얘에 대해서 하나씩 T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T에 대해서.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자, 첫 번째로 T. 그래서 유닛 탄젠트를 얘기할게요. 유닛 탄젠트 벡터를 얘를 T라 하죠. 단위 접선 벡터 T를 보죠. 얘는 접선 방향은 R'의 T니까 얘가 R'의 T로 나눈 거야. 이만큼. 얘가 단위 접선 벡터야.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는 얘는 단위 벡터니까 얘는 벡터고요. 그 다음에 크게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R'이 누구냐 하면 얘는 SOT,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는 어떤 A부터 어떤 T까지 R'의 T를 이렇게 얘를 적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 하면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R'의 T의 절대값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이 식은 R'T라고 하는 것은 T 곱하기 ds dt의 값인데 얘는 스칼라야. 얘는 스칼라죠. 스칼라고 t는 벡터예요. 그래서 얘가 R'이야. 단위 접선 벡터야. 그래서 이 단위 접선 벡터 t가 있는데 자 이제 t와 t를 내적한 것은 t의 크기 곱하기 곱하기니까 얘가 1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것은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거와 t 더하기 t와 다시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하면 얘가 0이란 말이지. 얘는 지금 내적이거든요. 얘가 내적의 형태야. 그래서 내적한 것이 0이니까 사실은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거와 단위 접선 벡터 t는 직교하는 뜻이에요. 그럼 단위 접선 벡터는 사실은 접선 방향이니까 걔는 문제가 아닌데 단위 접선 벡터가 직교하는 dt, ds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거야. dt, ds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죠.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 t가 있어요. 이제 t에 대해서 운동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얘가 평면상에 운동하고 있는 얘가 R of T가 있는데 얘를 접선하면 어떤 시기에서 얘가 R'의 T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R'T에 대해서 단위 접선 벡터 얘가 단위 접선 벡터거든요. 이렇단 말이지. 그럼 평면 벡터니까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뭐라고? 얘 직교한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쪽인데 얘를 미분한 것은 이렇게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이렇게 안쪽으로 가는 직교하는 그러한 벡터란 뜻이에요. 바깥쪽으로 가는 벡터는 경험상으로 아니더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단위 접선 벡터
t일 때는 안쪽으로 가는 벡터가 누구라고? 얘에서 직교하면서 안쪽으로 가는 벡터가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벡터라 이거지. 그렇단 말이야. 이러한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의 공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데 이것은 카파라 불러요. 그래서 이 카파를 t의 s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s는 뭐냐면 곡선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이 봐요. 많이 굽었어요. 곡선이 좀 적게 굽었어요. 이 차이를 보자고. 얘는 이 순간에서의 접선 벡터가 t. 좀 있다가 접선 벡터가 이렇게 t예요. 그래서 이 둘을 갖다 놓으면 시간은 별 차이 없는데 접선 벡터가 이 차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 접선 벡터의 차가 많이 생겨요. 아주 접선 벡터가 그 차가 이렇게 비슷한 시간, 별 차이 없는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t가 변했는데 좀 이따가 t를 봤더니 얘가 좀 이따가 t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두 개 같이 붙여놓으면 별 차이가 없다 이거야, 두 개가. 그래서 좁은 시간에 별로 안 변했네 이거고 좁은 시간에 많이 변했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카파라 부르고 단위 접선 벡터의 호의 길이에 대한 변화량을 공률이라고 부르기도 하자. 그래서 얘를 커베이처라고 부른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공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률의 단위는 얘는 사실은 가우시안 공률인데 가우시안 커베이처인데 얘를 일컬어서 공률이라고 부르고 K의 기호로 카파를 쓰죠. 카파. K 아니고 카파라고 불러요. 카파는 조금 K보다 좀 짧고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카파. 그래서 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률 자체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건가는 이제 저런 형태를 구하면 되니까 그냥 뭐 t를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시 구하는 걸 좀 다시 보기로 하고 다시 이제 L을 보죠. 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L은 노멀, 그래서 유닛 노멀이라고 부르는데 유닛 노멀, 그래서 단위 법선이라고 불러요. 단위 법선 벡터. 단위 벡터인데 단위 법선 벡터라고. 그래서 이것은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t와 직교하죠. 그래서 얘를 카파로 나눈 거예요. 얘의 크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얘는 직교하는 방향의 단위 벡터가 돼요.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의미에서는 얘가 단위 법선 벡터면 안쪽으로 가는 얘가 누구라고? 얘가 단위 접선 벡터면 얘가 단위 법선 벡터라고. 이것이 이러한 거죠. 안쪽으로 움직여요. 어떤 교회도 있으니까 이제 거의 물리니까 물리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은 단위 법선 벡터, 단위 접선 벡터라고 불러. 그러면 아까 했던 R of T를 R 프라임의 T를 다시 보자. R 프라임 T는 누구냐면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T야. 얘는 스칼라 함수고 얘는 벡터니까 이 둘은 내적이 아니고 얘는 곱셈이에요. 그냥. 그래서 얘는 운동에 대해서는 속도가 되죠.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한 거고 얘는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T 더하기 S를 T에 대해서 한 것 곱하기 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속도와 가속도인데 공률을 구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걸 하나 하면 얘를 알면 이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천천히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 S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T가 되고 더하기 S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얘는 누구냐면 T를 S에 대해서 미분하고 S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요식이 되니까 이게 두 개 곱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는 S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와 T 더하기 그 다음에 ds dt 전체의 제곱에서 dt의 ds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가속도 A를 분해하는데 그 분해를 다시 보면 얘는 S의 dt의 값의 t. 그래서 접선성분 얘를 일컬어서 가속도의 탄젠셜 컴포넌트를 해서 얘는 접선성분이라고 불러요. 가속도를 접선성분 탄젠셜 컴포넌트와 더하기 뒷부분은 ds dt 전체의 제곱에서 dt ds가 누구냐면 얘거든요. 그래서 얘가 카파의 n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큼을 a의 법선성분에서 얘를 법선성분 노멀 컴포넌트에서 법선성분이라고 부르게 돼서 가속도가 있다면 이 둘은 접선성분과 법선성분의 합이다. 그래서 얘가 운동이라면 속도는 이 방향이지만 가속도는 이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에 대한 얘를 두 가지 방향으로 얘와 얘 방향 두 개로 분해한다는 뜻이고 얘가 누구라고? 얘가 이만큼이 빨간색 계란 확실히 잘 굳어. 그래서 얘가 접선성분의 단위 벡터, 얘가 법선성분의 단위 벡터. 그래서 얘가 단위 벡터들이고 단위 벡터에 얘가 A의 탄젠셜 컴포넌트, A의 노멀 컴포넌트 이렇게 와서 얘 두 개를 합성해서 A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V와 A를 내적하면 얼마냐 보자고. V는 얘고 T니까 T만 보면 돼요. T와 T는 같은 방향이니까 내적하면 0. 그래서 T와 N은 내적하면 얼마니까? 내적하면 T와 N은 내적하면 직교니까 크기 코사인 값은 이렇게 직교하니까 크기가 1이니까 사라지고 남는 건 누구? ds dt 곱하기 다시 이거니까 이거 전체의 세제곱의 카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카파 누구라고? 카파는 V와 A의 내적 나누기 ds dt 전체의 세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누구라고? 얘는 R' 한 번 미분, 얘는 R 두 번 미분, 내적. 나누기 얘는 RF. 그래서 얘는 누구라고? R'. 얘가 R'이거든요. 그래서 R' 전체의 배제곱, R'. ds dt가 아까 뭐였냐면 dsdt가 아까 뭐였죠? dsdt가 얘가 R'의 크기란 말이에요. 이게 크기였어요. 그래서 R' 크기에 얘가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지금 이제 법선까지 가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B까지 할 건 없는데 결과적으로 마무리만 짓기로 하죠. 토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도 하고 연륜이라고 연륜이라고 있는데 PS적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카파가 그래서 R'과 R의 더블 프라임 나누기 R'의 크기 전체의 세제곱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예제를 들어서 한번 보자. 그래서 y가 fx라는 그런 평면 곡선에 있다면 얘에 대해서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얘에 대해서 얘를 t 그다음에 f의 t 그다음에 0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매개 변수를 이렇게 매개 변수를 취해서 r'를 주면 이것은 r' 누구냐면 1 f'의 0가 되고 r 더블 프라임은 얘는 제로에 f의 두 번 미분에 얘가 제로가 되죠. 이렇게 합니다. 잘 보였지? 이렇게 안 나왔는지 다시 아까 잘 보였죠? 여기 내적으로 잘 보였네. 시계 낯설다 싶었다. 다시 거기서 내적으로 잘 보였는데 V 봐봐. 아까 V가 뭐였나 하면 V가 내적이 아니고 외적이 나와야 되는데 V가 뭐냐면 ds dt에 이게 t거든요. 그렇단 말이야. 두 개를 내적하면 V와 A를 내적하면
크기의 코사인 값이 이게 1이고 이게 살아나고 이게 뒤에 이 직경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ds dt 전체 곱하기 그 다음에 d의 제곱의 s의 dt의 제곱 이렇게 남거든요. 이렇게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v와 a의 외적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얘는 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얘의 크기는 누구냐면 크기의 사인 값이거든. 얘는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라서 크기의 코사인 값이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V와 A의 외적은 V와 A의 외적에서는 이거는 크기의 사인 값이니까 크기의 사인 값이니까 얘가 0되고 얘가 남죠. 이게 맞네요. 그래서 ds dt 전체의 세제곱에 카파에 이렇게 하면 이거죠. 그래서 카파의 값은 V와 A의 외적의 크기, 그 다음에 남기 ds dt 전체의 세제곱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얘가 R'과 R의 더블 프라임의 이만큼의 값이고 얘는 R'의 크기의 전체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카파야. 그래서 여기서 y는 fx에 대해서 얘를 카파를 공률을 구해보기 위해서 R t는 얘는 t의 f의 t에 제로가 있으면 얘가 r 프라임이면 r 프라임과 r의 더블 프라임의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크기하지 않았어요. ijk에 여기는 t의 r 프라임이니까 미분한다 1 f 프라임의 제로 얘가 r 프라임 r 더블 프라임 얘를 미분하니까 제로에 f의 두 번 미분의 제로야. 얘를 다시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외적의 i성분은 AD BC에서 얘는 제로. 외적의 J성분은 AD BC의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도 제로예요. 그래서 제로. 그 다음에 외적의 K성분은 AD BC에서 얘는 F의 두 번 미분이 돼요. 그래서 R의 더블 프라임의 크기는 누구냐면 제곱이니까 이거 크기 제곱의 루트니까 얘가 F의 두 번 미분의 이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거. 그래서 전체는 구했고 그래서 카파는 얼마라고? 카파는 F의 두 번 미분의 절대값. 평균곡선은 그 다음에 누구? 한 번 미분한 것의 세제곱. 한 번 미분해서 크기의 세제곱이니까 루트 얼마? 1 더하기 F 프라임의 전체의 제곱 전체의 세제곱이에요. 여기서 얘가 평면 곡선에서의 공률이에요. 됐어? 여기까지 하면 돼? 그 y는 2분의 1 x 제곱 있잖아요. 이제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건 한 번에 네가 해야지. 그건 네 과제인데 네가 해서 쌤 보여주고 만나 틀린다 이렇게 해야지. 녹화 여기까지 하고 동일 이해했냐? 네.